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최근 들어 이 금리 인상 관련된 이슈가 계속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2020년 코로나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막대한 양의 돈을 풀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 막대한 유동성이 자산 시장에 먼저 스며들게 되면서 주식, 그리고 비트코인, 부동산 할 것 없이 이 자산 시장의 성장세가 가파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 회복기의 자산 시장의 가파른 성장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이 금리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간에 언젠가는 금리 인상의 시점을 맞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자산 중에서도 부동산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흔히 폭락론자들은 금리가 오르는 시점이 오면 우리나라 부동산은 폭락하게 될 것이고 일본처럼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 우리나라 부동산은 크게 하락하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하단에 멤버십 가입 해주시면 놀라운 부동산 전용 강의까지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현재 전 세계 경제는 사실 이 미국에, 특히 이 연준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따라서 전 세계의 경제 시황이 하루아침에 바뀌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 이 자산시장 과열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언급을 했고요.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미국과 전 세계 주식도 함께 출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 언급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이 바로 진행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코로나 상황을 극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언급들이 계속된다는 것은 일정 부분 시그널 정도로 받아들이면서 대응 전략을 만들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예상을 뒤집고 막바로 금리 인상이 단행된다 하더라도 그 인상폭 자체는 높을 수가 없다. 이 목적 자체가 자산으로 입되는 자본량을 조절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폭이 높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금리 인상폭이 높더라면 그동안 정말 겨우겨우 경기 회복을 위해서 살려놓은 불씨를 꺼놓는, 찬물을 끼얹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금리 인상이 시작됨으로써 부동산 가격이 폭락된다라는 이론을 갖기에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하자면 금리 인상이 됨으로써 자산 가격은 어느 정도 조절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어느 정도 꺾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앞에서도 언급드렸다시피 지금 시점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일단 이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 고용지표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용지표가 올라오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심각한 양극화의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소득층이 보호받기 어려운 환경으로 바뀌는 거죠. 살기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전에도 이 막대한 자본을 풀 때 고용 상황 안정까지 물가 상승 어느 정도는 감내하겠다라고 피력을 했었습니다. 자, 지금 이미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용 지표는 쉽게 올라오지 않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미국의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2.47%포인트입니다. 이건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 실제로 2013년 이후 최고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미 이 전 세계적으로 천문학적인 재정 지출이 있습니다. 막대한 돈이 풀리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죠. 따라서 이 모든 비용 자체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원자재도 급등을 했고요. 많은 비용들이 올라갔습니다. 심지어 이 거주비도 상당히 많이 올라온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마저 올라가게 된다면 이 저소득층은 살아남기가 어렵겠죠. 게다가 이 최근까지도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보호무역주의를 쓰고 있죠.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원래는 글로벌적으로 이 중국이 공장 역할을 맡으면서 값싼 노동력과 공산품으로 물가가 안정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마저도 무역 분쟁 때문에 이 저물가 제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파죽지세로 지금 여러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소비 자체가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최초로 돌아가서 막대한 돈을 풀어서 경기를 억지로 순환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한 경기 회복도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순환을 멈추게 하는 그런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최근 살펴보게 되면 2020년 8월 기점으로 또 주택담보대출 시장금리 자체가 조금씩 오르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금리 인상설에도 크게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해 드린 바와 같이 금리 인상이 단행되더라도 큰 폭으로 오르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고용지표 자체가 굉장히 부진하기 때문에 이 저소득층에 대한 이 소비 진작을 깨뜨리는 금리 조절은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의 완벽한 회복 이전에 자산 매입 축소, 자산으로 유입되는 자본을 축소하기 위한 테이퍼링 목적의 금리 인상을 바로 단행하긴 어렵고, 그 인상이 되더라도 폭 자체는 높을 수가 없다. 문제는 이 미국이 금리 인상 결정을 할 때는 이 미국을 토대로 금리 인상 시점을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다른 국가가 준비가 됐던 안 됐던 이 미국 내에서 경기 회복 고용지표가 어느 정도 올라온다면 금리 인상은 무조건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가장 먼저 나올 수 있는 현상이 바로 강달러입니다. 환율 자체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환율은 약달러죠. 약달러 안정세를 지금 유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이 금리 인상을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대응 전략은 꼭 세워야 되는 점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내의 고용지표만 어느 정도 올라오면 순차적으로 이 금리를 통해서 이 자본량을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극복이 안 된 상황에서도 금리를 따라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런 상황이 오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 늪에 빠질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양극화 현상은 더욱더 심하게 발현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도 대응 전략을 잘 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어느 것도 속단할 수 없는 위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최근에 다시 금값이 오르고 있죠. 자, 보시면 2021년 4월을 기점으로 계속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자산 가격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자, 금리가 올라가서 금값 시세도 올라가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이 연관성이 아주 밀접한 이 정비례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자, 금값은 금리로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지금이 대응 전략을 잘 짜야 되는 시기인 게 뭐냐면, 이 금값의 상승이 가파르게 이루어졌던 순간은 항상 이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었다. 이 화폐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하게 떨어질 때 금값이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이 금값은 다른 자산과는 다르게 이 금리로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자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는 이 막대한 자본이 풀린 양적 완화와, 그리고 반대되는 개념인 이 테이퍼링, 자산으로 유입되는 통화를 조절하는 그러한 이 조치를 염두한 시장이 불안정한 상태라는 것을 대변하는 금값의 상승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 시점에 금리 인상이 바로 진행된다면 어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자, 많은 분들은 이 저가 시장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수도권 외곽부터 추풍낙엽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이 저가 시장은 큰
움직임이 없을 것이고 오히려 이 중가 시장 갈아타기 수요가 급감하게 되면서 특히 이 부채 비율 자체나 부채에 대한 비용이 가장 높은 이 중가 시장 9억에서 15억 구간이죠. 이 구간에 있는 주택들이 거래량 자체가 바닥을 찍고 새로운 수요자의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오히려 가격에 대한 조정이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저가 부동산의 경우에도 영향을 받겠고 고가 부동산도 영향을 받겠지만 중가보다는 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저가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죠. 의식주 기본 아닙니까? 결국 저가 부동산에 거주하는 수요자는 그곳을 떠난 초저가 시장이 없기 때문에 금리가 일정 부분만 상승하게 되면은 이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지역에서는 결국 임차금액 거주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이 무한정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유지되거나 또 소폭 상승하는 지역들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가장 큰 이 영향은 이 중가 부동산이 가장 클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리가 인상돼도 이 고가 부동산은 지금 막대한 자본이 풀려 있기 때문에 쉽사리 흔들릴 수 없고 이미 여러 규제 때문에 포지션 정리가 끝난 상황입니다. 장기 보유 전략으로 간 주택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못 버틸 것이다 라는 생각이 많고 의견이 많을 텐데 지금 상황의 금리 인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예전에 같은 금융위기 같은 이 금리 급등 상황은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예상한 부분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결론은 계속적인 금리 인상 이슈가 나오고 있고 결국엔 금리 인상이 시작되는 시점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것까지 염두를 하면서 능력이 안 되는데 끌어모아서 무작정 진입하기보다는 이제는 한 템포 죽여서 안전하고 그리고 본인이 감당 가능한 그런 자산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시점에도 이 자산에 대한 소유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금리가 인상될 수 있으니 사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자산, 내 집 마련 한 채 이건 필수입니다. 그리고 5년 뒤, 10년 뒤 여러분들이 갖는 자와 갖지 못한 자는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양극화 현상은 계속해서 크게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 이 능력 밖에 있는 주택을 사기보다는 이제는 능력 안에 있는 주택으로 신중하게 장기 전략을 세울 때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자, 다음에도 알찬 정보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부동산 놀부였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놀라운 부동산 전용 강의까지 시청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제 채널 상단에 보시면 블로그 그리고 첫 번째 댓글 영상 댓글 하단에 보시면 블로그 주소 제가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이후 신청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놀라운 부동산 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